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쪽이 시리즈 시아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떤 거를 하셨죠? 미션은 골포커싱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세분화를 해서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게 제 숙제였고, 또 한 가지 숙제는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한가에 대한 서류화를 좀 해봤죠. 골퍼커싱과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브이로그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그냥 말해주시겠어요? 최종 골퍼커싱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대학 강사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고 유치원 강사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듯이, 제가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비 강사님들, 초보 강사님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보 강사 혹은 예비 강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였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저의 행복은 크게 술, 담배. 제가 안겼던 행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자연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뭐 풀빌라를 빌려서 산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다거나 바다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다거나 그런 걸 좋아했고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가할 때는 절에 가서 빠르게 해결하는 행복한 방법이 있었고, 그러기에는 목걸이가 너무 십자가인데 이유가 뭐예요? 이건 그냥 간지. 간지와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절을 간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보다는 네가 전생에 업을 지어서 그래가 저에겐 조금 더 잘 맞는 교리여서.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요. 부릉부릉 차를. 그래서 최근에 차를 또 사게 돼서 그거까지 한번 남겨봤습니다. 차를 샀을 때 행복하다. 물질적인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차를 샀을 때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엄청 물질적인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는, 그러니까 차를 샀을 때 왜 행복한지를 좀 말해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상 차를 제가 엄청 빨리 받았거든요. 출고를 되게 빨리 했는데 처음엔 되게 내가 드디어 차를 사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막상 딱 받고 시트에 앉아보니까 이것도 별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비싼 차를 샀는데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자산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다 허탈해지는구나라는 허무함을 살짝 느꼈어요 그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어쨌거나 엄청 어린 나이부터 계속 수업을 했었거든요. 계속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약간 주마등으로 싹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루즈해졌던 삶들이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만약에 제가 탐탁지 못해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샀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기준에 충족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퍼스널 브랜딩 교육 같은 걸 제가 하게 되면은 거꾸로 했었어요. 원래 제일 처음부터 골포커싱과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거부터 시작할까요? 나를 알아야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직업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는 결국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사실상 돈 이꼴 행복은 아니겠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식주 같은 것만 해도 돈이 없으면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충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즐거운 것들을 이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이 있으면은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에 이제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어서 가치가 엄청 높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연에 있는 그런 멋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한 달 살이 같은 거를 한다 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혹은 그런 라고 걸 생각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전 꿈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달의 트레이너도 해서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걸 시킬 때도 이거까지 더 먹고 싶은데 뭔가 플러스 몇천 원, 몇만 원이 돼버리면은 뭔가 결정을 망설이게 되고, 혹은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여행지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 제가 지금 가족한테 그런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다 똑같아. 이거 안 먹어도 돼. 그거 쓸데없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상 그것도 다 돈 때문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비용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게 우리가 그 행복 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돈은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행복할까를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업 혹은 일이니까 그러면 이 직업이나 일을 어떻게 브랜딩을 해서 가치를 올릴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곳에 접촉 지점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강남 헌팅포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가장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개념을 한 개씩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복합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아니면 사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고 수단은 곧 돈일 거고 돈을 어떻게 벌까? 하우에서 어떻게 부분은 직업일 거고 그럼 직업에서도 어떻게 가치를 높일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 메타인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엄청 이제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미나 같은 거나 아니면 틈틈이 제가 좀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뭐 회원님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주변 이제 직장 동료한테도 물어보고 했었을 때 시장 선생님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는 리소스는 어떻게 하면은 빛날까를 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들만의 고유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안 하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면은 뭔가 특정 키워드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1타, 1% 뭐 이런 거를 이제 남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이런 거를 이제 카피로 계속 쓰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공장형처럼 이렇게 생산되는 거는 과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브랜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금쪽이 시리즈도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퍼스널 브랜딩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 분석을 했으면 우리의 리소스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포지셔닝도 들어가야 될 거며 그러면 포지셔닝을 하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며 등등등등이 다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복합적인 과정을 쫙 한 사이클을 돌린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일단 메타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보다 회원님들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웃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저를 봄으로써 나까지 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호흡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어쨌거나 영위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읽어 나가야 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딱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티칭하는 건 알겠고 근데 이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럼 티칭을 할 거냐 잘하는 거 이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잘하는 거 사실 필드에는 엄청 많은 유형의 회원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누구는 어깨 탈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력도 있고 질환도 있고 질병도 엄청 많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체형별로도 다 느낌이 다르고 근데 그거를 저는 수업 시간이 50분이 되게 짧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로바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낮추거나 혹은 잘 수행을 하면 바로 난이도를 올려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자유자재로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리포머에서 너무 그걸 잘했으면 그러니까 이건 필라테스 기구인데 리포머에서 그걸 너무 잘했으면 오케이 난이도를 똑같이 높여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발해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 편도 있었고 좀 자유자재로 동작을 잘 연계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필라테스람은 체형 교정이 되게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필라테스의 7대 원칙이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 속에 플로우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요새 유행하는 게 자연스러움이잖아요. 너무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호흡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뱉으세요. 요새 트렌드는 편하게 자연스럽게 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필라테스 동작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매끄럽게 그 흐름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러움과 불편하지 않는 번거롭지 않은
만약에 이장님이 엎드려서 자세를 하나 했다가 다시 천장 보고 누웠다가 다시 엎드렸다가 다시 앞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귀찮죠. 그쵸? 근데 엎드려서 계속 여러 가지를 섰다가 마지막에 서서히 일어나면서 수업이 끝나면 어때요? 매끄럽겠죠. 조금 불필요한 시간도 줄고 불필요한 동선도 줄고 그리고 몸을 쓰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니까 매끄러운 흐름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플로우 연습을 하는 걸 되게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 플로우라고 들으니까는 우리 총괄이사님 피드에 자꾸 올리는 것들을 봤었을 때 그 플로우를 강조하는 것들을 막 이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냥 필드에서만 수업을 할 때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시퀀스 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이사님께 많이 배우게 되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구나,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구나라는 조금 그 플로우를 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포지셔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나에게는 당연한 건데 남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는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엄청 많이 움직여보고 소도구를 되게 많이 써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플로우를 짰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바로 있을 텐데 전 쫄라맨으로 엄청 많이 그리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차, 2년차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은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들을 매우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면 그거는 원작자의 것이지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몸으로 활용하는 직업은 스스로 체화할 수 있고 내 머릿속에서 짜낼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줘야 그게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컨텐츠를 강의 쪽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플로우를 구성시키는 방법이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바로바로 보상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혹은 그 해당 동작을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맞게 설정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소도구를 쓰지 않거나 몇 가지 퀴즈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비 강사님들은 해부학을 봐도 당장 근육의 위치를 알고 작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이론에 들어가고 이게 실기에 어떻게 풀리는지가 연결이 잘 안 되는